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되고 다가오는 19일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가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 제주 시간에 발표됩니다. 이번 조사는 후보 등록 마감 이후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는 물론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 공보물 발송과 신문이나 방송 광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할 수 있고 차량 부착용이나 휴대용 확성 장치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 SNS를 통한 선거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금지되고 컴퓨터 자동 송신 장치를 통해 전화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오는 19일에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마련하는 제주도 교육감 후보 토론회가 제주 MBC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대진표가 확정되고 공식 선거 운동 개시와 함께 개최되는 만큼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열띤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의원 선거 격전지 후보들을 소개하고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정치 신인과 전직 도의원이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는 제주시 이도2동 을 선거구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도남 오거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단지와 상가 지역이 모여있는 제주시 이도2동 을 선거구. 제주 시민복지타운 활용 방안과 공영주차장 조성,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이 주요 현안입니다. 이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후보와 국민의힘 김명만 후보가 맞대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요원과 제주도당 교통주차난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지방에서 제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날이 진화하는 제주와 그리고 명품 도남동 그리고 이도2동을 만들고 싶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한동수 후보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차난과 교통난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지 지하를 활용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있는 소규모 공안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명만 후보는 제9대와 10대 도의원을 지냈고 제주임업인 총연합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입성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번에는 꼭 지키라고 지역 주민들이 명을 내려서 제가 이번 출마하게 됐습니다. 김명만 후보는 지역 주민들이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남 복합센터를 조성하고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통합 돌봄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뿐만 아니고 자유로운 프리마켓, 또 중요한 거는 30, 40대 이런 젊은 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 이런 통합 돌봄센터를 이렇게 유치하려고. 제주 시민복지타운 활용 방안과 관련해 한동수 후보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김명만 후보는 주변 자연 녹지 지역과 연계한 발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치는 정치 신인과 전직 도의원 가운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새내기 소방관들이 레이싱 트랙에서 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험준한 산지가 많고 도로 환경까지 열악한 강원 지역에서 더 빠르고 안전한 출동에 나서기 위해서인데요. 이준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해발 660m에 자리한 레이싱 트랙, 소방 펌프 차량이 구불구불한 커브 구간을 달립니다. 새내기 소방관들이 차량 운전 교육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역 의료원에서 2년간 간호사로 일을 하다 소방 공무원이 된 김지호 씨. 점차 속도를 올리며 실전 감각을 키워봅니다. 처음에는 많이 떨렸는데 2바퀴, 3바퀴 훈련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더 상승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교육생은 모두 80여 명. 대형 차량 실전 운전 경험이 있는 인원은 4명뿐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운전을 해야 될 차기 때문에 책임감도 느끼면서 이 차를 내가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감도 앞서는데, 강원도 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레이싱 교육 등에 나선 이유는 지역 특성상 도로가 좁고 험준한 산악지형 등에 출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지난 6년 동안 발생한 소방 차량 교통사고는 440여 건, 그중 40% 이상이 경력 3년 미만 소방관이 운전 미숙 등으로 낸 사고입니다. 때문에 강원도 소방본부는 경력 3년 안팎의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레이싱 트랙 연습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고율을 이제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소방관들이 훈련 초기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해 어업 피해가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해상 가두리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이 같은 피해를 줄이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어리와 전복 등을 양식하는 여수 앞바다의 해상 가두리는 전남도내 전체 양식장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동안 나무로 만들어진 해상 가두리는 해마다 태풍과 적조 같은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해 적지 않은 어업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곤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목재 가두리 시설이 태풍이나 적조를 피해 옮기기 어렵거나 또 이동 중에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이나 적조가 왔을 때 대부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고기들을 방치한 상태였는데 이 뇌파선 가두리로 교체하고 나서는 좀 보다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노후 목재 가두리를 폴리에틸렌 재질로 교체해 파손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식인데 가두리 한 대당 370만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되고 전체 비용의 70%를 시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여수 지역의 전체 해상 가두리는 7,400여 대. 2016년에 시작된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80%가량 교체가 완료됐고 올해도 7억여 원이 확보돼 19호가 188대가 교체됩니다. 기존의 목재 가두리보다 이게 뇌파선 가두리로 교체하면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민들은 좀 돈이 들더라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 여건이 열악한 어가에서는 자부담이 어려워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감안한 연차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해상 가두리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과 적조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 피해를 줄이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주 내내 머물던 먹구름이 물러가고 이번 주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는데요. 화재 사고 없도록 불조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고기압이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겠는데요.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모레는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엔 따뜻하겠습니다.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낮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늘막이나 자외선 차단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공기 차가운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4도, 서부와 동부 지역 13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 21도, 남부와 동부 지역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도서 지역을 오가는 도항선 운항하기에도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제주도 핵심 공약으로 포함된 제2공항 조속 착공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2공항과 배후 복합도시 건설, 신항만 혁신 물류단지 개발 등이 진행된다면 제주 사회 갈등과 분열, 반목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항소 일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업무에 혼란을 준 혐의로 기소된 목사 부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난 시점에 서귀포시의 한 온천을 방문한 뒤 당국의 동선 조사에서 사실을 숨겨 방역 업무에 혼란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선물 나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제주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어제 제주도 내 청소년 수련시설 25곳에서 5월의 산타 이벤트를 열고 청소년들에게 과자 세트 등 선물 5,300여 개를 배포했습니다. 진흥센터는 이달 말까지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순회하며 청소년 날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제주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고수온과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양식어가의 어류 입식과 출하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양식어업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입식과 출하 신고를 해야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송악산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안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 설치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며 제주도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끝나는 대로 개발 행위 제한 지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021 세계 자연보전연맹 리더스 포럼이 오는 10월 13일부터 4일 동안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관 인사와 기업,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해 생물 다양성 파괴와 기후위기 해결책을 논의하고 이에 대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네트워크 구성과 전략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용암 해수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사업비 114억 원을 투입해 용암 해수 미네랄 농축수를 활용해 기능성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고 교육 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다양한 천연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성 소재를 발굴해 다양한 고부가 가치 제품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